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전광판 보시다시피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아주 크게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오늘은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의 종목 정도가 이 판에서는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아침에 사셨다고 그러면 종가에서 많이 좀 밀리고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 종합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마이너스 0.84%, 278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800이 무너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04%, 829포인트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그제 살짝 이렇게 순환매하면서 그쪽으로 제약주라든가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 살짝 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코스닥은 전체가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 보면요.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가 오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9조 9천억에 비하면 한 1조가량 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지만 거래 활기, 시장의 에너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시장이다. 약세장 분위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7조 9천억인데요. 어제는 또 6조 단위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거래 대금도 그렇지만 지수상으로도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쪽에 지금 신용이나 미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이 이렇게 헤매는 것은 그런 어떤 가수요가 좀 이렇게 악성 매물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주에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특히 코스닥 쪽이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요. 요 앞에 고점이 6월 20일 날 2812포인트입니다. 오늘 2780포인트니까요. 한 20포인트, 한 30포인트가량 고점을 앞에 두고 오늘 음봉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추세가 거래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죠? 최근에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대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음봉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늘 기분 나쁜 시장이긴 한데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상승세가 꺾였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렇게 거래대금 보면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하고 비슷하죠.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오늘 하루 추이를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종가까지 계속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처럼 음봉이 났는데요. 어제, 그제, 3일 전, 4일 전 이 추세를 보면 아침 대비했을 때 거래소는 항상 이렇게 올려 붙으면서 끝내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기에는 좀 판단이 이르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런 대로 괜찮았었다. 오늘만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코스닥 그래프는요. 거래소하고는 아주 영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뚝 끊어졌죠. 거래대금도 이렇게 보면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줄면서 힘이 많이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도 그렇지만요. 분봉을 봐도 보시기에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죠. 아침에 이렇게 크게 얻어맞고 나서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어제 그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반등하는 듯 싶었는데요. 오늘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프가 이렇게 아침 동시효과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는요, 반대 매매나 또 손절매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봤을 때 신용이나 미수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단타 물량들이 이렇게 이제 급매물, 악성 매물화 되면서 아침 동시효과 이렇게 쏟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코스닥은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지수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코스닥 쪽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한 6천억 넘게 샀고요. 또 한 5천억 가까이를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도 우위였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오늘 매수 우위에서 한 200만 주 넘게 매수 우위했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20만 주 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다른 종목들은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삼성전자만 이렇게 꾸준히 사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요.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고객 예탁금이 58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한 54조까지 이렇게 돈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가요. 자금 사정이.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이제 호행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근에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또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그래프로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통화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고객 예탁금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CMA 계좌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0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다운이 되면서 돈이 좀 풀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CME 계좌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예탁금이나 거의 같은 성질의 자금이라고 봤을 때요. 금년 들어서 한 10조 넘게 CME 계좌 잔고가 늘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도 돈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4월 기준에 했을 때 전월 대비 한 16조가량 통화량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슬슬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시장하고는요, 대체 관계가 아니고 동행 관계입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면요. 부동산이 좋으면 주식도 좋고 또 주식이 좋으면 부동산도 좋고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자금 사정이 좀 좋으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패턴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고객 예탁금이 전일 대비했을 때 한 2조가량 이렇게 하루 만에 늘어나면서 금년 고객 예탁금 추이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시장 전체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 이렇습니다.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0.1% 플러스. 나스닥이 0.8% 오르긴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후에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S&P 500도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이제 보합 수준이긴 한데 반도체가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20일선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플러스 1.1%. 오늘 아주 야무지게 갔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7%.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그런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0.3% 플러스. 프랑스 1% 플러스. 프랑스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아주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지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음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매물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상해 마이너스 0.1%, 항생 플러스 0.06%. 중국 시장은 최근에 한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테슬라가요. 어제 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인데요. 근 한 5일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요거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지지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도 그런 어떤 정치 바람을 좀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토론 이후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아마 그런 정치 바람을 좀 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전체 시장이 오늘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장을 보시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래프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상승 추세가 아주 단단하다. 전혀 흔들림 없이 가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21선 위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 몇 개만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렇습니다. 요 상승 추세가 단단하죠. 그러면서 요 앞에 고점은 저 멀리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오늘 또한 200만 주 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그래프는 아직도 단단하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한 1.4%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요 21선 위에서 아직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였지만 한 20만 주가량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요 반도체 관련 이 대장주 두 개가 아주 단단하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프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체감 지수는 좋지 않지만 종합 지수로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오늘 3일째 이렇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 그 저 한전 부지 그거 매입해 놓은 거요. 거기 이제 뭐 100층 건물 짓기로 했다가 지금 50층으로 이렇게 정정하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지금 그때 샀을 때 가격보다 지금 그 가격이요 한 2조 가량 평가액이 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한 후에 상당히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3일째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지만요. 제가 보는 이렇게 시각으로는 요게 추세선 같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또 하나만 더 볼까요? KB금융이 이렇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몇 개는 아주 단단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반대로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어렵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돈이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골고루 이렇게 순환하면서 확산하는 그런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도 엊그제는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가 또는 배터리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순환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순환 매장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연 이틀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제약 바이오 배터리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들 좀 주춤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이 성장세가 다른 종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가파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수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2, 3년 전 대비했을 때 그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도 한 7천억가량 더 늘어서 한 60% 정도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57조인데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합친 것보다
삼성바이오로직 하나가 더 그 시총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덩치도 있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주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로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최근에 근 5개월 가량은 이렇게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자 없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이 영업이익이 더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4공장 지금 풀 가동하고 있고요. 또 5공장도 내년에 아마 4월에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은 뭐 다른 것보다는 실적도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성장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회사다. 덩치가 큰 회사치고는 이렇게 성장세가 빠른 종목도 드물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한 5개월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이틀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고점 이번에 뚫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은 되고 있지만 또 전체의 제약 바이오하고 또 다르게 삼성 바이오로직은 대형주이면서 성장주로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 실적주 개념도 통하죠. 그래서 좀 주목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비주얼도 오늘은 전체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3.9% 빠졌기 때문에 꽤 많이 빠진 건데요. 근데 최근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말 6월 25일 날 같은 경우는 22% 올랐고 그 다음 날 5% 올랐고요. 그랬다가 지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조정이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죠. 그래서 추세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3일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단숨에 이렇게 근한 30% 올랐었기 때문에 거의 따른 조정이 적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또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점 같아서요. 이렇게 보면 요 매물대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 위로 7만 원대, 8만 원대에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 그리고 수급상 그렇게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다. 한 번 정도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더전 비주얼은 좀 길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요 그 매물대를 이제 이렇게 벗어났죠. 이렇게 보시면 7만 원대에는 그렇게 매물이 작죠, 이렇게. 근데 요 6만 원대는 지금 이미 벗어났어요. 지금 7만 원대 이렇게 접어들어 있고 8만 원대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위로도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전 비주얼은 아직은 팔아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좀 꽉 쥐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네, 다음 덴티움이 최근에 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중국 시장 그쪽 이제 매출 비중이 한 50%를 넘는데요.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래프로 보면요.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그 시장 그 흐름이요. 지금 다들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한 4, 5개월 동안 아주 조정을 깊숙하게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덴티움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다시 앞에 저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 조정이 굉장히 깊었다. 지금 가격대는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팔아서는 안 되겠죠. 판다고 그러면요. 굳이 판다고 그러면 요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오늘 음봉이 요 저점까지 왔는데 무너지면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때나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CS 윈드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덴티움하고 그래프가 얼추 비슷하다. 앞에 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저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요. 다시 어제 좀 주춤하면서 바닥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더 이렇게 추가로 사실한 얘기보다는요. 요 가격대에서는 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얘기 또 유럽 정치 얘기도 지금 약간 리스크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죠. 근데 삼성증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런 악재를 다 이렇게 주가에 반영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주가는 훨씬 더 과대 지금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하게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 그런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많이 빠진 가격대다 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2029년까지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한 1조 가량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외적인 그런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서 CS 윈드가 지금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보자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앞에 저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나 이제 매도를 조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또 마녀 공장도 있죠. 요거 추천드렸던 이유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들 실적들이 비슷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폭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마녀 공장이 실적은 비슷한데 주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 나면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녀 공장은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 미국향 이쪽 오프라인 쪽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매물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요 매물대를 지금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죠. 수급에서 상당히 몸이 가벼워진 주식이다. 요 앞에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면에서 조금 매력이 있다.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오늘도 이렇게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좀 꽤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 공장도 화장품주 중에서는 가격 면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제가 언급드린 종목 중에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악재가 있다든가 실적이 아주 형편이 없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최근 시장이 어쨌든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 외의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PG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는 한 반토막 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최근에 이제 순환매성 매매가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로봇 이쪽으로도 한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SPG도 그런 시각으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아주 좋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끌어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물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이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그 외에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런 종목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재미없는 그런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 종목을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눈길을 좀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강한 시장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순환매성, 틈새 시장, 키 맞추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도 그동안에 근 반년 가까이 고생을 한 주식들인데요.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고비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가져오셨다고 그러면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 그 반등한 후에 빠지지는 않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그와 좀 동조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